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소개 그 키셨어? 이거를 꼭 눌러서. 네. 눈이 안 보여서 그 안에 열쇠 해야 돼요. 오늘 해. 오늘.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경이 안 보여. 이걸로 물론 됐어. 아니 됐어. 이게 지금 된 건가? 안 되는 지금. 어제는 이 원장님 댁 행사가 있었죠. 결혼식에서 또 뵈었습니다. 여기서 뵙다가 또 거기서 뵀는데 신부가 거의 정말로 그 원장님하고 많이 닮았대요. 옆에서 딱 보니까 이승만 양이.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원래 농담인데 결혼은 제가 얘기 드렸죠.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한대요. 그 다음에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 판단력이 한 번은 부족해서 뭐가 쉬워야 결혼한다는 우스개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라는 건 늘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서로를 맞춰간다는 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에 재혼이라는 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고. 그래서 뭐 상처를 하거나 상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재혼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결혼 생활에 행복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부간의 금슬이 좋았던 사람들이 재혼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었던 사람은 기억력이 부족하더라도 오래 남겠지요. 그러니까 쉽게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을 그 얘기하면 다 진실이라고 끄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개로 우리가 한 번은 다 많이 결혼한 사람들은 판단력은 한번 그래졌지만 인내력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자위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참, 그런데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일까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쪽을 가겠다고, 뭐 어차피 계속 선택을 하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는 프로스트인가 하는 시인이 쓴 시도 있죠. 우리 삶은 걸어보지 못한 길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우리 쭉 앞으로 시간이라는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는 100% 올바른 선택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믿으면 곤란해집니다. 100% 올바른 선택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 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내 선택이 옳았어 하는 것을 자기에게도 납득시키고 세상에도 증명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죠. 물론 선택을 한 것이 어떤 때는 정말 실수로 잘못 선택을 하면 그때는 빨리 그 선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면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가볍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포기도 쉽게 해요. 노력을 기울이질 않아요. 그냥 자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바로 또 포기를 하면 그런 삶은 진짜 갈팡질팡 삶이 돼요.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죠.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삶이 좀 더 무게 있고 진중하고 뭔가 향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죠. 결혼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100% 자기에게 맞는 어떤 아내와 남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 준비된 존재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다음에는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키고 서로 변화해서 서로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서로에게 납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마 인내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인내가 필요하죠. 계속 그러니까 뭐 그 인내의 결실이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일심동체라고 괜히 미리 못 받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일심동체인데 왜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안 돼요.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굉장히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생물이라고 할 정도로 사고 구조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그러면서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일심동체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쭉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르다는 바탕 위에서 나가야만 되는 거지, 괜히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일심동체라고 괜히 이념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다르다는 데서 출발해서 같음을 향해서 쭉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그거 이상론을 얘기하긴 하지만 굉장히 잘 못하죠.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농담으로 마누라라고 그럽니다. 제일 무섭고, 저희 그 속내 참 형편없는 송태호의 인간 뒷면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허풍도 안 통하고 진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섭고도 단점도 가장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안 사람이라 무섭다는 말이 좀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공처가 열전 쭉 얘기해 드렸던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가만히 적어. 105페이지. 105페이지. 요거 105페이지? 105페이지요? 예. 부문의 정과 해를 상세히 밝히다. 여기군요. 앞에 그것을 105페이지는 번역한 건데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예? 15장을 다 예. 했습니다. 15장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네, 106페이지. 네. 의심이 없지 않도다. 106페이지. 약은 1인 소행냐, 위부 선, 한자를 한문으로 읽죠. 약은 1인 소행냐, 위부 선의 자성문, 청해산변, 갱용 수산문 대치시, 위부 선의 수산문, 균조혼란연우, 이 자성냐, 약선의 자성정해즉 이문적지 갱모 대치시공 하수 갱취 수산문 여장고 조문상덕 약선 이수산문 정해 대치봉성견 지어 자성문즉 완심 선문종결 오전 기운 동문계자 선호수 용 무공
전문의 하여라니 근기에 설명을 했어요. 이 내가 좀 의심이 있다 하면서 의심을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냥 번역을 읽어도 좋은데요. 하여튼 이게 나가겠습니다. 만약 1인 소행 한 사람의 실천하는 것, 그것을 바탕에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성문에 의지하여, 위부, 다시 자성문에 의지하여서 정에 쌍수한 점과 해를 함께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 대치지공을 쓰는 건가? 현상에 따라서 수행하는 대치지공을 그때 자성문에 한 다음에 대치지공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서, 수상문, 우리 행동하는 거기에 의지하여서 혼란을 균조 고른 연후에, 혼란을 그러니까 잠재운 연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 두 갈래가 앞뒤가 뭐냐? 먼저 자성문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수상문을 하는 거냐? 수상문에 의해서 자성문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을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먼저 자성문 그것을 내면적으로 확실하게 확립한 다음에 우리 행동에다 그걸 옮겨서 그걸 다스려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행위를 잘 함에 의해서 자성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만약 손의 자성 정해즉 이문적지 갱무대치지공. 그러니까 만약 자성문에 의지한다. 자성문 정에 의지한다면은 이문적지. 적지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적지는 무엇의 줄임말? 공적영지. 공적영지에 맡겨서 운행하는 것이니 다시 하여서 대치지공이라는 건 우리 현상, 어떤 세계 내가 행동하는 대치죠. 그 행위에 대치하는 노력이 없을 것이니 하수, 갱취, 수상문 정해. 이렇게 되면은 자성문에 확립을 하면은 수상문 정의가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가 다시 닦을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 하얀 옥을 가지고서, 호옥이라는 건 대복을 호옥에다 조문상덕 깨끗하고 맑은 옥에다가 괜히 무늬를 새겨가지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라는 말은 굉장히 한문에서 어려운 말이에요. 장점, 단점이 다 덕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 덕이 있다는 좋은 말을 쓰는데 한문 공부하다 보면 저 고문, 시경이나 그런 데서는 덕이 이상하게 쓰이는 흉덕이라는 말도 있어요. 흉덕, 흉한덕. 나쁜 일 많이 하면 흉덕이 생겨요. 주덕이라는 말도 나와요. 술 오래 마시면 주덕이 생겨요. 술덕이라고 그래서 주사 생기는 게 주덕이라고 그래요. 덕이라는 것은 아주 탁월한 품성, 어떤 반복적으로 해서 뭔가 습득한 탁월한 품성을 다 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품성을 다 덕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것만 덕이라고 하게 됐죠. 그러나 갖추어진 어떤 품성을 덕이라고 해요. 습득한. 그런데 여기서는 옥의 덕을 얘기하니까 이건 옥이 얻은 품성은 아닌데 나중에는 옥의 덕까지도, 옥의 훌륭한 점도 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곡이, 깨끗한 배곡이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거기다 무늬를 새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곡의 그 깨끗함을 망쳐버리죠. 그 얘기예요. 무늬를 새겨서 덕을 잇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이미 내가 본 뒤 부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한다면 괜히 수상문정의가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 다음에 반대예요. 만약 수상문정의로 대치공성연후 취여자성문정의, 이거 만약 수상문정의 우리 행동거지 그 가운데서 대치하는 수상 현상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 정해를 먼저 해가지고 앞세워서 그 다음에 대치공이라는 건 뭐죠? 우리 행위,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정의를 닦는 것, 대치하는 공부가
이루어진 연후에 취여 자성문, 그 다음에 자성문에 나아간다면은 이것은 완이라는 건 정말 이건 부사입니다. 참말로 완전히 이건 전문열기 오전 분수. 전문열기 점차로 닦아나가는 열등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오전 저문, 깨닫기 전에 차츰차츰 훈이라는 건 뭐죠? 훈이라는 건 훈제품 생각하시면 돼요. 훈제품. 연기를 쑤여서 배어 들어가게 하는 게 훈이에요. 깨닫기 전에 차츰차츰 뭔가 행위에 배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공부 같다. 이걸 어찌 돈문계자 선호 후수 무용 이게 어찌 이것을 돈문 한 번에 몰로 깨쳐 들어가는 사람의 선호 후수 무용공지공이야. 용무공지공. 돈문 큰 한 번에 깨달아 들어가는 사람이 무공지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노력 없는 노력 그것을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너무 이건 열등한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 원장님 따님 결혼식에 갔더니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옛날 고반들을 만났어요. 흩어졌죠. 부산 이쪽으로 참 예전에 대학 시절에 봤던 보고서 거의 몇십 년 못 봤던 사람도 만나고 도반도 만나는데 그 도반하고 이제 지하철 나오다가 저한테 이제 제가 책 나왔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하다 좀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승 교수 그러니까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갑자기 묻더라고요. 그분도 이게 뭐 성철 스님의 도노 돈수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때 말씀드렸어요. 도노 돈수는요 그건 말 표현뿐이지 수라는 건 돈이 없습니다. 수라는 건 돈이 없어요. 수라는 건 인위적인 거죠.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있는 것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자기가 있는 것은 돈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건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정말 돈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돈수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들었어요. 돈수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은 지금까지 부처님이 막 쏟아져야 되죠. 돈수라면은 깨달은 즉시 돈수 모든 업장이 다 낚인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와르를 쏟아져야 돼. 와르를 안 쏟아졌다면은 부처님 이후로는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돈수면은 깨닫는 순간에 바로 수가 다 돼버렸다. 그러면 신통묘용이 다 나와야 되니까 부처님이 깨닫는 분이 많다 하면은 부처님이 와르를 쏟아져야 되고 부처님이 돈수를 인정한다면 그 뒤로는 깨달은 분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깨달은 분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돈수 됐다면 막 부처님이 쏟아졌을 테니까. 돈수는요 이념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수란 말은 이 홍철 스님이 홍주종에서 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가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르는데 그의 정신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천수경 많이 외우시죠? 천수경 거기에 나오는 거 있어요.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치무의요. 번역을 하면 그렇죠. 100것 동안 쌓아온 제업이 1년돈 한 생각이 모두 사라진다. 한 생각에 100것 동안 쌓아온 제가 여화 분고초 마치 불이 많은 풀을 태워버리듯 멸진무예요. 다 없애서 남는 것이 없다. 자, 그거 돈수 아니에요? 100것 동안 쌓아온 제업을 한 생각에다 없앤다고 천수경 그 개송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거예요, 바로. 이적으로. 이참이에요, 그게. 이참이라고 그래요. 참여를 할 때 죄악이 뿌리가 본디 없음을,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해. 죄망신멸,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져서 양구공, 죄와 마음이 모두 다 비었을 때 이것을 참으로 참된 참여라고 한다네.
죄라는 건 죄무자성 종심기 신약물시죄야.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종심기 마음에서 일어나니 심양멸시 죄업마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사라진다. 죄망신멸 양공 시증명이 이게 바로 돈수예요. 돈수. 돈수라는 것은 참 지금 여기서 물으니까 그 뒤에 답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돈수라는 건 이적으로 확실하게 죄업의 뿌리가 없다. 죄무자성 종심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업이라는 것 자체가 본디 없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 삼아서 없애야 된다는 그 의식조차 버려야 돼요. 죄라는 것의 실체성을 인정하고 죄업이 있어. 습기가 있어. 이걸 인정하고 딱 이걸 닦겠다 하는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닦는 병에 걸려요. 닦는 병에 걸려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수행하는데 첫 번째 장애 중에 뭐 조금 가야 걸리는 장애인지 모르겠지만은 번뇌하고 싸우는 장애. 번뇌를 없애려고 하고 죄업을 없애려고 하는 장애가 굉장히 크다. 이 장애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참 무서운 장애입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했죠. 번뇌하고 내가 대적하려는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번뇌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화두 들고 새발길을 끌고 가면 자연히 번뇌가 뿌리가 없는 번뇌가 사라져갈 뿐이지 번뇌 요놈을 없애야 되겠다고 번뇌를 딱 인정하는 순간에 번뇌는 더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닦는 것은 닦음없이 닦는 거예요. 번뇌를 실체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없애겠다 하고 번뇌와 싸우는 공부를 하는 순간에 절대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못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노돈수라는 것은 그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번뇌, 그거 번뇌 어디 있어? 그걸 번뇌를 실체화하지 마라. 도노점수라고 하는 말 속에서 괜히 점수에 얽히면은 번뇌나 죄업이 참으로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돈수지. 돈수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보조스님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노점수니 도노돈수니 하는 논쟁을 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돈수라고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이 도노돈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가 쏟아져야죠. 부처가 안 쏟아진다는 건 하나도 깨달은 사람 없다는 얘기 되니까 돈수가 된다면은 제가 증거 내세운다는 게 맞은지 모르겠어요. 네, 증거 내세운다니까 전에 그 이산해 연스님 발언문 그 발언하면 안 된다는 데 증거 제시했던가요? 이산해 연스님 발언문이 뭐죠? 제가 그거 참 고약하다는 얘기가 고약하다고 그 발언문 감동적이에요. 저 싫어하지는 않아요. 읽으면서 감동도 많이 오는데 딱 한 구절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는 명과 복을 빌고 깨달으면 오는 세상에 닥자는 이분법적인 사유 이것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성불하기 힘들다. 명과 복은 이 세상에 추구하고 불법죄는 내 생에 닿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곤란하다. 제가 그래서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이 발언문은 참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염송을 하면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발언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우리가 원을 세우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원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극락세계를 법정비구가 서원에 의해서 극락을 세운 거예요. 한 세계를 이루었어요. 서원으로. 우리 서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진실한 서원은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할 때마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소하고 불법죄는 내생으로 돌리면 언제 우리가 불법죄를 할까요? 계속 내생으로 미뤄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산해연스님 발언문에 제가 감동을 하면서도 예전부터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늘 느꼈던 게 이산해연스님 발언문을 쭉 읽다 보면 계속 다음 생에 동진출가해서 그게 많이 나옵니다. 동진출가해가지고 어릴 때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분위기 아시죠? 읽으신 분은? 그러면 제가 증거를 제시하죠. 그 발언문이 참으로 우리가 발언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발언문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스님들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나야 될 거야. 그렇죠? 계속 그러다 바로는 그 이상에는 스님 바로는 열심히 읽고 발언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언을 했으니까 다음 생에 지금 동진 출가하기로 발언했으니까 그냥 얻어서 출가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스님 나날이 줄고 있잖아요. 증거예요, 증거. 그분들 이산해열 스님 발언을 읽고 소원했던 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가 내생해야겠다고 또 발언하실 거예요. 보시란 말이죠.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와 이치에 대해서 또렷하게 안다는 것, 이것이 돈어와 돈수의 근본 논리예요. 거기에 괜히 그 돈수라는 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돈수의 뜻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조 스님의 이 수신결에도 돈수, 이게 돈수에서 점수를 경계하는 말이거든요. 점수라고 하면 병이 생긴다. 수라는 것을 실체화, 정말 구체적으로 수라는 것을 참으로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닦는다는데 걸리는 그것이 있으니까 돈수라고 해야 된다라는 뜻을 이 보조스님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요. 좀 더 나오고 한 번 더 읽어보죠. 약 일시 무 전후 즉 이문정의 본전유의 여하 일시 변명이다. 즉 돈문계자의 자성문 이문만공 전문열기 취수상문 대치로고 만약 일시 한때라서 무전후가 없다라고 하면 앞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뒤가 얘기 없다면 두 가지 문의 이문정에 두 가지 앞에 두 문을 얘기했죠. 정예가 돈점이 다른 것이 있다. 돈점이 다른데 어떻게 한 번에 두 개를 하냐? 말이 되냐? 한 번에 두 개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렇다면은 돈점 계자의 자성문 이문만공하고 전문 열기는 취수산문하여 대치노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할거면 돈문 계자, 돈문 한 번에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성문에 의지하여 이문만공 그것에 맡겨서 하는 것에 맡겨서 노력을 잊어버릴 것이고 공이라는 건 노력입니다. 공부. 전문 열기는 차츰차츰 해서 들어가는 열등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은 수상문에 나아가서 대치노.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그냥 대치하는데 아주 수고를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된다. 이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문직이 돈정부동 우열교연 문화 선호 후수문 중 병석의정 청위 통해 영절의정 이문의 조건이 이문직 조건이 돈점이 다르고 우열이 분명하다. 뛰어난과 열등한이 분명하니 어떻게 선호후수문 중에 병석이죠. 선호후수문 그러니까 지금 선호후수문 가운데서 두 종을 갖다가 다 함께 해석할 수 있단 말이냐. 두 가지를 함께 놓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의심이 없을 수가 없으니 청유계통 바라건대 이것을 꿰뚫어서 설명해서 내 의심스러운 마음 이것을 끊어주십시오. 이게 역시 앞에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보조스님이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의문이라는 것을 꼬투리 삼아서 계속 반복 의문이라는 것을 이제 가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제가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여기서는 또 쭉 끝까지 한번 함께 있죠. 다 소서 교연은 여자생이 수어는 생애 전생이고 득의 마음은 불로치
자성불로 수상문 정예자 사시요 전전문열기 용대치공 심심단호 시정이장 2차 이문소의 본정가기 불가상나냐 연 오후순중 경론수상문 대치자 비전시 정기생야 취기방편 가로탁수이 하고 어차본문 여규 기승자 여규 기여자 불가이에 한기행이야. 답한다. 내가 이미 해석을 분명히 했는데 그대가 괜히 또 여자생의 스스로 의심을 일으키는구나. 사실은 앞에 이미 다 설명했는데 또 의심이 일으키는구나. 사실은 고조스님이 얘기 재밌게 하시려고 스스로 글을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눈치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스스로 의심, 사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설명 아주 해줘도 또 그냥 거기서 또 의심 일으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의심 좋아해요. 그래서 유마경 얘기했지만은 물음표부터 찍는 연습. 물음표부터 찍지 않고 느낌표부터 찍기 시작하면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반드시 물음표부터 찍자. 그래서 정말 그런가? 물음표 찍고 나서 거기에 답을 얻었을 때 거기에 느낌표를 찍어야지. 부처님 말씀이야 찬탄부터 콱 하고 느낌표 팍 찍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그거 자기 재산 안 돼요. 나중에 정말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자기가 옳다고 했더니 다 흔들려. 다 흔들려. 갑자기 제 생각이 또 나네요. 그래서 제 책의 유일한 장점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장점이 뭐죠? 쉽게 읽힌다는 거. 아니, 제 오랜 옛 도반, 대전에 있던 도반, 여기 와서 개성을 컸던 성성선이가 옛날 친구잖아요. 그래서 하나 책을 보내줬더니 배심하면서 자기 전에 다 읽었대, 들었다가 책을 그래서 남이 말이야 몇 년 동안 띵띵거리고 쓴 거 자기 전에 다 읽었다고. 네 책 내가 자기 전에 들었다가 다 읽고 잤어. 그런데 상당히 기뻤어요, 사실은. 아니, 자기 전에 들었다가 경을 그래도 하여튼 다 써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불경을 좀 불경스럽게 다뤘지. 그랬더니 경을 너무 엄숙주의로 다루면 안 돼. 너처럼 좀 불경스럽게 좀 편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저기 생각하면서도 제가 좀 경을 불경스럽게 다뤘지 하고 묻는 대목, 가장 제가 경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다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 유마거사가 병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열죠. 병을 보여줌으로써 유마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거짓으로 병을 앓는다. 방편으로 병을 앓는다. 그러면서 병을 통해서 이 몸이 덧없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쭉 시작하잖아요. 그때 제가 아주 거기에 물음표부터 찍었잖아요. 거기에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병을 앓으면서 가장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몸은 무상하고 덧없고 의지할 바가 없고 오온의 화합이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더럽고 막 나온단 말이죠. 더럽고. 그래서 거기다는 제가 느낌표 빡 찍었잖아요. 물음표 빡 찍었잖아요. 유마거사께서 얘기하신 그 얘기에 대해서 정말 그러냐고. 이 몸이 더러우냐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죠. 유마거사가 병을 통해서 이 몸이 더럽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왕이나 대신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도로 향하는 계기를 열어줬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다 물음표도 딱 이 몸이 더럽다? 아니다. 저는 왜 딱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핵심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 접근하는 게 불교의 본령이라는 걸 여러분은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건 부처님이 언제나 눈이 있는 자 와서 보라 그랬어요. 눈이 있는 자 와서 보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에 더럽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추하다는 사실인가요? 가치인가요? 판단인가요? 가치입니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여기에 더러움, 만일 이것이 있다면 여기에 더러움과 깨끗함이 여기에 사실로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더러움이 있거나 깨끗함이 있거나 아름다움이 있거나 추함이 있거나 있어요? 여기에?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내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죠. 내 주관과의 관계. 나의 마음작용이 일으킨 것이 더럽다, 깨끗하다. 사실이 아니에요. 아름답다도 사실 아니에요. 더럽다도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착이 강해요. 사실이 아닌 애착을 엄청나게 붙였어요. 몸에다는 정말 무서운 집착이 있어요. 몸에. 정말로 이것을 내라고 생각하고 몸 아끼고 생명,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착을 깨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더럽다는 관점을, 이 독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 독한 약이 더럽다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더럽다는 것은 약이에요. 약. 더럽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건 부처님 독한 약을 계속 병 나는다고 장복을 하면 더 중병이 걸릴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불교에 그런 약들이 꽤 많습니다. 병을 없애기 위한 약으로 쓰인 방편이 많은데 그걸 그대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또 병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몸일 뿐이다라는데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유마거사가 왜 그 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알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정말 큰 집착을 바로 봐야 되죠. 더럽다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제 물음표고 제 느낌표예요. 유마거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 더러워? 아니, 나 그래. 그러고서 나중에 느낌표를 찍지요. 아, 얼마나 우리 몸에 대한 우리 탐착이 큰 것인가? 거꾸로 느껴야 된다. 느낌표를 거기서 찍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재산이 돼요. 몸을 보는 올바른 우리의 시각이 이루어지죠. 자, 수상문정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고, 반야심경 전체가, 여러분 앞으로 반야심경 읽으실 때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반야심경을 읽으세요. 저는 그 참 반야심경 우리가 늘 읽는데 정말 능기 코요 몸이 없다, 이게 없다라고 읽으면 큰일 나요. 있는 걸 왜 없다고 합니까? 있는 건 없다고 하면 부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소승이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는 5온, 6근, 12처, 18계, 12연기, 사성제 이런 것이 그 말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진리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승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진리라고 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 전체가 뗏목이고 손가락이에요. 자, 그런데 소수에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진리 아니야. 그렇게 5온, 12처, 18개, 6근, 12처 그것대로 세상이 있다고 보면 그것도 세상을 잘못 보는 색안경이야. 그 색안경 벗어. 5온, 6근, 12처, 18개라는 그 색안경을 벗고, 그것도 벗고, 이건 색안경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봐. 그런 거예요. 그걸 색안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벗으라는 말에 또 없애가지고 정말 눈이 없구나 이러면 더 무서운 색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안경을 벗은 5원, 6근, 12처, 18개라는 그 색안경을 벗고 진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알을 반야라고 불러요. 그게 반야예요. 부처님 말씀까지도 매달리지 않는데 그것도 색안경이라고 보는데 다른 것이야.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반야심경의 무서운 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반야심경 읽으실 때마다 반야가 뭔가? 바로 그 5원, 6근, 12처, 18개라는 부처님이 말씀한 진리라는 것까지도 색안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그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병이 줄어요. 반야심경 읽으면서 병이 많이 생겨요. 없대? 왜 없어?
그렇게 하면 사람 잘못하면 돌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일으킬 때마다 반야가 뭔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 참된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건 뭔가 우리 관념이라든가 언어는 언제나 다른 가르치는 그러니까 관념과 언어, 감정, 집착을 다 떠나서 사실 그게 그렇게 봤을 때 드러나는 세계의 모습을 공이라고 해요. 그게 공이에요. 그 공이라는 것은 뭔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본 세계의 참모습을 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강렬하게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다르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병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리 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보는데 있는 것의 참된 모습을 보고 의심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내가 의심을 일으켰구나 하는데 의심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참되남, 물음표, 이것이 느낌표를 찍는 조건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내가 한 말에 매달려서 이해를 낸다면, 수원생이하면 전생의혹, 전이라는 것은 한자 말로 이때 돌전자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더욱이라는 부사로서의 전자가 익자나 같아요. 더욱 익자나 더욱. 돌전자는 이런 때는 부사로 더욱이라는 특별한 한문의 용례로 있습니다. 더욱 의혹이 더 늘어나. 말에 매달려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의혹이 다 늘어나고, 전이라는 게 점차, 더욱. 득의 망은 뜻을 얻어서 말을 잊으면은 불로 자꾸 치라는 게 힐난한다, 힐문한다, 캐묻는 그런 의혹, 수고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득의 망언이라는 말은 이건 사실은 선종에서 잘 쓰는 말인데 어디서 나온 말이냐? 장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자, 장자. 그래서 노장 사상이 없었으면 선종이 성립하기 힘들 거라는 게 어떤 불교 사상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장자는 뭐라고 했냐? 득어망전, 득의 망언이에요. 득어망전,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 놓아도 되고 뜻을 얻으면 말은 잊어도 된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런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서 노장의 어떤 장자의 사상이 딱 바탕이 되면서 교회별전,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자에 매달리지 않고 바로 힘으로 탁 가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득의 망언이 바로 이 노장 사상의 영향 아래서 나옵니다. 득의 망언 하면은 뜻을 얻어서 말을 잊으면은 힐문, 캐묻는 수고를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약취양문, 만약 부문, 앞에 수상문과 거기 나가서 갑판소행, 하는 바를 판별해 본다면 어떠냐? 다시 한번 해주겠다. 자성정예를 담는 사람은 이것이 돈문에 용무공징호하여 병은적치, 자성들도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떠냐? 자성문정이라는 건 돈문에서 용무공지공, 노력하지 아니하는 노력을 써서. 이거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공지공 강조하죠. 애써서 그 번뇌라는 것을 진짜 없애야 된다고 해서 그놈을 적대하면은 그건 무공지공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히 하다 보면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무의의 행위예요. 거기다 그걸 적대시하고 그걸 상대해서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것을 무공지공이라고 불러요. 노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수행, 그걸 무공지공이라고 해요. 무공지공을 써서. 그런데 참 재밌어요. 무공지공을 쓰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쓰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뭐냐 그러면 또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 앞뒤에 경계가 나오는데 이게 또 큰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불전은 아니지만 맹자의 말을 굉장히 그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그 표준으로 저는 삼아요. 맹자의 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호영지기를 닦는다는데 맹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필요사원이 물정, 신물만 물조장이야. 필요사원이 물정이라는 건 반드시 일 삼아서 해야 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정. 꼭 언제까지 이걸 이룰 거야 라는 식으로 용을 쓰지 말고. 용 쓰지 말라. 신물만 물조장이야. 마음에 잊지 말되. 마음에 잊지 말되 물조장. 억지로 키우지 마. 참 좋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공지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할 게 뭐가 있어 하면은 여러분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모습을 잘 유지하는 그 생활길을 계속 일 삼아서 해야 돼요. 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물청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서 어떤 경치까지 갈 거야 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정이라는 건 깊이라 하지 말아요. 마음에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화두가 잊지 않는 게 근본이에요. 쭉 거기다 마음을 써야 돼요. 신물만, 물조장, 억지로 용쓰지 말고. 유의행, 너무 말하자면 그거 번뇌가 치순하다, 그놈을 없애야 된다니 그런 식으로 그게 조장이에요. 억지로 하면 병이 생겨요. 신물만, 물조장. 요거하고 조금 각도는 다른데 유가의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의 말이 저는 굉장히 우리 공부하는 이에 어떤 귀감이 될 만한 말이 바로 저는 맹자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필요사원이 물정 일삼아서 반드시 하되 기필하지 말고 마음에 잊지 말되 조장하지 말라. 이건 참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병은 쌍적, 그러니까 두 개의 적, 두 개의 양쪽의 적을 함께 양쪽 다 비웠어요. 자수자성, 스스로 자성을 닦아서 스스로 저절로 불도를 이루는 자가 바로 첫 번째 자성정의. 이것이 자성정의. 이게 한쪽이고, 참 이런 사람도 우리는 입감량에는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그 다음에 수상정의를 봐요. 수상문정의. 수상문정의자는 수상문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미오전 아직 깨닫기 전에 전문 열기 정차로 깨달아 들어가는 사람, 약간 열등한 낮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용 대치지공 심심단호 취정 수행자, 유행자, 이거 대치지공. 우리 행위마다 이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그것을 대치지공하여서 심심단호 마음의 미혹을 끊어서 취정유행, 고요함을 취하는 수행을 해가는 사람이 수상문정이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우리 스스로 조금은 열기라고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분리자. 여기에 가까워요. 우리 뭐 행위마다 모습을 잘 분리자는 거 있지 않아요. 나는 매달릴 필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차 우리 행위, 이게 대치예요. 우리 행위마다 대치해서 미혹이 끊어져요. 이건 모든 공부의 공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윗바사나 수행도 사실은 그래요. 윗바사나 수행하면 모습 잘 보지하고 딱 그대로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딱 알아차리거든요. 알아차리는 순간에 거의 대치가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마음에 끌려나가는, 끝없이 끌려나가서 그게 아니 윤회 전생이라는 걸 어렵게 보지 마세요. 윤회라는 건 큰 윤회가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윤회해요. 마음이 일어났다 거기서 끌려가서 마음 작용 다 하면 다시 새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윤회예요. 끊임없이 윤회예요. 우리 지금 이것이 이제 육체와 더불어서 큰 어떤 서클을 만드는 대윤회죠. 괴로움의 윤회가
지금 마음 일으켜서 마음에 끌려가고 그 마음 소멸하고 다시 마음 일어나고 하는 끊임없는 윤회, 괴로움의 윤회가 끝나요. 윗바탕을 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 바로 끝나요. 모습을 잘 굴린 이것이 마음이 딱 화두처럼 살아있으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요. 그 대치지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차츰차츰.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 참다운 주체로 서서는 본래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주정위행자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다르기는. 그렇지만은 자, 이문소행 돈정가기, 이문이 실천하는 바, 수행하는 것이 돈과 점이 각각 다르다. 불가참난, 이것을 뒤섞을 수는 없다. 뒤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기, 말하자면 타고난 어떤 주체적인 역량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을 뒤섞을 수는 없다. 참이라고 할 때는 참이라고 읽기도 하고 참이라고 읽습니다. 참이라는 건 참여한다. 서로 끼어들 때 참이라고 읽고 나는 참. 그러나 또 어때요? 오후 수문 중에 겸론 수상문 중 대치자 비전취 전문 열기수행. 오후 수문, 깨달은 뒤에 깨닫는 닦아가는 문 가운데서도 수상문 중 대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후 수행한다고 하면 오후 깨달은 뒤에 수행 안 하나요? 오후 수행을 한다고 하면 수상문 정예의 방편을 역시 그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오후 수행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경론 수상문 중 대치자는 비전취 정기수행, 전문 열기하는 바를 온전히 다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취기 방편, 그 방편을 취해서 가도 탁수기, 거기에다가 방법을 빌려서 잠깐 그것을 이용할 뿐인 것이다. 아니, 깨달아요. 우선 깨달아요. 그 다음에 수행할 때는 역시 전문 열기 점수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나왔나? 이게 뛰어난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에 확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너무나 확실하게 번뇌가 번뒤 비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무시해요. 수행을. 어떻게 돼요? 세월 지나다 보면 도루묵해요. 아니, 저는 그건 아닌데도 그 시금방 떨다가 제가 망한 사람이에요. 제 얘기 해볼게요. 이제 대학 시절이죠, 제가. 백범선생님 한 지가 이제 어제 보니까 제가 지은 지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 무염거사가 이제 원장님 남부군 무염거사님이 사실은 백봉 선생님 제자로 거의 일기에 해당해요. 거의 초기 제자죠, 초기.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기쯤 돼요. 백봉 선생님이 서울에서 계시다가 낙향을 하셨죠. 대전으로 오셨죠. 신도한천에 오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도반들을 만나보니까 지은지가 많다는 생각을 한 건데 뭐냐. 제가 이제 고3 때 백봉 선생님을 처음 뵀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서, 이거 좀 백봉 선생님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는데, 서울에서 처음에는 백봉 선생님이 유마경 강론을 내고 금강경 방송을 했을 때, 유마거사의 재림이라고 하는 찬사가 쏟아지고 엄청났었습니다. 엄청났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스님들이 막 책 냈을 때 그냥 찬사 쓰고 보면 대단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백봉 선생님에 대한 또 비난이 백봉 선생님이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백봉 선생님이 에이 하면서
그 아마 저 신도안 뭐 이상한 유사종교만 계룡 그쪽으로 오셨을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3 이제 겨울방학인데 대학 시험을 보고 나선가 보기 전인가 하여튼 보고 나선가 수련대를 갔어요. 2박 3일인가 그 백봉 선생님이 계신 데를 가서 백봉 선생님 설법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단하고 아주 통쾌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백봉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겠는데 그러다 제가 그해 시험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집에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어떻게 신도안 계시다가 제가 다니던 불교 학생회가 있던 신광사라는 절에 와 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이제 그때만 그때 노인이시니까 시봉 들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무형거산 이수열 그 선배가 어떻게 이제 제가 대학 떨어지고 집에 박혀있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았든지 저를 찾아왔어요. 너 집에 있느니 선생님 시봉 드리라. 근데 아니 재수하는 사람한테 그 시봉 드리라는 그 심보는 또 뭐예요? 그거 참네. 근데 저도 또 그럽시다 그러고 털털거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때 재수생이니까 그 재수생의 명분 그건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수학일이 정석하고 정통영어라는 영어책을 딱 2권을 들고 그래도 가끔 봐야 되겠다 들고 나섰는데 6개월째가 있었습니다. 2월부터 2, 3, 4, 5, 6, 7, 8, 7개월 한 번도 안 봤어요. 정통영어고 수학일이 한 페이지도 못 봤습니다. 선생님 밑에 있다가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8월 27일 날 대학 시험 또 떨어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한 글자도 공부 안 하는 놈이 서울로 상경을 했죠.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학원 시험을 봤는데 학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놈이 학원 시험을 떨어지면 너 어떡하냐. 이거 말이 되는 얘기죠. 그때 학원이 제가 다닌 학원이 양념 학원이었는데 떨어진 학원이 서울에서 입시 학원으로는 제일 좋은 학원이었어요. 그 뒤에 대성 학원이라는 학원이 막 떴는데 그때는 양념 학원이 더 좋았습니다. 떨어졌죠. 근데 학원 원장이 저 아버지하고 알아요. 그래서 백으로 들어갔어요, 학원을. 백으로. 완전 뒷구멍, 빛이 이제 막 부정입학생이죠, 학원. 그런데 선생님 밑에서 6, 7개월을 굴렀던 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죠? 몇 달 공부하고 제가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를 가서 이제 갔더니 바로 가자마자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들이, 불교학생의 선배들이 서울대 와 있는 선배들이 있어서 들어오자마자도 교양과정 불교학생이 만들고 회장해. 교양과정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저 공릉동 쪽에 교양과정부라고 해서 1학년만 거기다 모아놓고 1학년은 거기서 다 지냈어요. 서울대학교 전체생. 그러니까 교양과정부는 해마다 새 학생이 오니까 불교학생회를 해마다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불교학생을 급히 만들어서 제가 회장도 하고 2학년 올라오자마자 총불교학생회 회장까지 다 했는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그 백봉 선생님한테 그때 막 그러던 인연이 있으니까 방학만 되면은 백봉 선생님 그 도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유성근방에 민가를 빌려놓고 수행을 했어요. 한 방학 전체를 거의 한 2살 반 정도를 선생님 밑에 가서 참선했죠. 그때는 기본 규정이 들어오면 눕지 못한다예요. 눕지 못하는 거예요. 안 눕는 게 기본이에요. 한 2달 반 정도를 눕지 않는 거죠. 앉아서 이제 참선하고 다 이게 졸아서 때우죠. 어떻게 2달을 앉아요? 다 전주 앉아서 물론. 그러나 눕지는 않아요. 낮에는 또 노동이에요. 거의. 밖에 내고 노동하고 그러면서 화두 놓지 말라고 하고 그런 세월이 꽤 오랬는데, 그러다가 제 3학년 때인가 용인 동도사라는 곳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라는데 그때 제가 서울대 학생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저기 그 사진이 있어요. 저쪽 방에 가면 거기에 그 서울대생들이 거기 꽤 많습니다. 김진태 또 있고 뭐 홍종화 도반도 거기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서울대생들이 제 인연을 해서 백봉 선생님 문화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 많이. 그게 제가 지은 죄가 많다는 거죠. 그런 어떤 백봉 선생님이 들어서도 이제 끌고 간 게 지은 죄 중에 하나는 무수게 지은 죄입니다. 그랬더니 홍종화 도반이 성태형을 만나면 감정이 자기는 많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왜 그러니까 그 송태용이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인연이 됐다고. 그러면 왜 감정이 많아? 그러니까 또 무슨 좋은 감정 그래가지고 좋은 감정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있다는 말이 맞죠. 그때 선생님 밑에서는 2달간을 거의 뭐 잠을 그냥 앉아서 다 베끼고 하다 보면 그때 정말 엄청나게 고된 과정이죠. 거의 한 석 달 가까이를 눕지 않고 청산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이제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거의 밖에서 보면 미친 애들이죠. 저 그때 참 선생님하고 잊지 못할. 제가 선생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뭐가 트였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은 그 뒤로는 많이 부드러우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불꽃이 튀겨요. 사람도 많지 않아. 선생님 여기서 하시는 바로 앞에 몇 사람 민가니까 법상도 없어요. 쭉 앉아서 그냥 막 물어. 뭐 하다 서로 뭐야 뭐니 그러더라고. 저 대답자로 하면 가까이 있니까 지팡이로 맞아요. 성도 오늘 하고 만나. 왜? 어제 하고 만나. 내일 하고 만나. 봤어요? 어제 하고 만나. 오늘 하고 만나. 내일 하고 만나. 그럼 갑자기 갑자기 허공에 왜 오늘 내일까지 세요? 이놈이 주댕이 막 가셨구나. 한 대 또 두드려맞고.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닦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트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툭 말만 하면 제가 다 툭툭 나와요. 저도 무슨 소리 툭툭 나와. 제가 이제 어디 기분이 좋아 이제 보이는 것 같아. 선생님이 얘기하면 툭툭 대답을. 그래서 선생님 뭘 얘기하는데 쉽게 알아서 좀 어려운 문제를 저를 좀 달라.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더니 영원 봐라 그러더니 선생님이 이베타 원을 그려놓고 왜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 이 화두를 참고해봐라. 그래서 퀴즈 문제 같아서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금발 웃으면 안 돼요 그랬다. 이놈 자식 퀴즈 푸나 그래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퀴즈 푸나 그래가 두드려 맞고 이게 답이 안 나와. 정말.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허수아비한테 저라고 물으면 가르쳐준다. 허수아비한테 물으면 저라고 물어야 된대. 가르쳐준대. 그런데 그 농촌에 그 시절에 이제 그때만은 농촌이 개화가 돼가지고 허수아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이제 만들고 옷도 어떻게 호르마로 갖다 놓고 맥고자까지 씌워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선생님이 만드는 또 구경까지 오셨어. 그래서 이 허수아비가 한 다리 허수아비면 안 돼. 다리가 2개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 다리가 2다리 허수아비 해야 돼. 2다리 허수아비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래 다리 2개 만들고 그래서 허수아비를 진짜 가서 지금 밤에 가서 절했어요. 이거 미친 거 같죠? 그렇게요 몰리면요 그렇게 정말 간절해집니다. 이거 가지 이거 알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한참 잘 나가다가 선생님 말을 턱하면 턱 알아 터지는 게 그냥 꽉 막히는데 선생님은 말하면은 구박을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이런 자식들 퀴즈 풀라. 환장하겠더라. 그러니까 밤에 가서 허수아비한테 저라고 가르쳐달라. 이거 허수아비가 대답을 안 하네.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공부하다가 팔잘라 맞췄다는 느낌이 정말 그게 거짓말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 와요. 선생님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파란 짝 떼어받치면 알 것 같으면 떼어받치. 그러면 선생님 우스개로 오른팔 말고 왼팔. 오른팔 자르면 밥 먹기 힘들잖아. 그리고 선생님 농담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잠도 이제는 그때는요 앉아서 그냥 배긴다는 생각이 아니라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묘지 가서 그냥 참선을 그냥 날 세우고. 그런데 새벽쯤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묘지에서 참선을 쫙 하고 있는데 뭔가 턱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그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묘지에서 선생님 계신 마을까지 한 달에 뛰어내려갔어요. 새벽에 그때 한 새벽 3시쯤이나 두세 됩니다.
때려가서 선생님 주무시는데 민가죠. 마루에 푹 놀랐을 때 선생님 누구 오시더라고. 안 주무셨나? 누구? 선배님이다. 뭐야? 왜 왔노?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 마루. 그런 거. 한번 해봐라. 제가 그때 뭔가 느낀 걸 팍 얘기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아니다. 아, 진짜 환장. 그때 정말 또 날아간다. 아니, 혼이 그냥 날아간다. 그냥 실망감과 그냥 혼이 확 난다. 아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 그러셨어. 네가 공부할 바탕은 됐다. 부수입을 얻었구나. 그러시더라고. 부수입을 얻었구나. 공부할 어떤 그 바탕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아니, 그거 아닌데, 화두를 타통한 거 아닌데, 부수입을 얻었다. 공부. 하려고 그냥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나중에, 그러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막 들어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앉아있더니 방구석에 했는데 성문 나와라. 나왔더니 마당에 이제 거기다 입에 원이잖아요. 또 원을 그려봐라. 원을 그렸어. 거기다 허석을 그려봐라. 허석을 또 그렸어요. 그 답이 나오지 않았냐? 모르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에이 바보 같아. 에이 빙신. 이러니까 살 빙신이라고 그러나. 빙신. 에이. 그러니 그것도 모르겠어. 빙신. 꼭 뒤집고 가버리시더라고. 아 세상에요. 그래도 제가 살았던 못 났던 병신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병신 같은 소리였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그때 막 환장. 그래서 뒷산으로 가지고 참선하는 무덤에서 떼물떼물 둥글며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그냥 떼물떼물 둥글며 한바탕 울고 나서 보따리에서 나와버렸어. 안 한다. 선생님 저 갑니다. 그래. 선생님도 안 돼서 출근해서 근데 갑니다 그러고 가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내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와버렸어 그냥. 그런데 왔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게. 서울에 그러고 올라왔는데요. 이제 밤마다 꿈에서 참선하네요. 미치겠어요. 꿈에서 몇 번 깨달았어요 저. 그 화두 타통 몇 번 했어요. 그냥 그 깨보면 또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겨울에 보따리 나오고 싹 나오지 그 겨울에 또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그게 그 화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제 뭐 번뜩번뜩해. 뭐가 이제 되게 알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때 좀 시건방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별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거기 도사 주변에 그 친구들은요 저가 좀 미웠대요. 굉장히 아주 잘난 척을 다 도사처럼 부산심 앞에 가서 선문답 한다고 쩝쩝거리고. 자 보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부수입 얻은 정도일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실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요. 잘못하면은 그러고 자칫하면 그 똥포만 남습니다. 겉멋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부산 내려가시고 나서는 그렇게 오랜 동안 가서 부산이 또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도 한 일주일 정도 선생님 밑에가 일단 올라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뒤로 제 자신을 보니까 그건 이제 이 정도 깨달은 것도 아닌데도 폰만 남아가지고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실천적으로 이게 되지도 않은 존재가 뭔가 잘난 척하고 뭔가 지적으로는 뭐 아는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나를 보니까 인간 말종이야. 참 못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가까이를 절에를 안 갔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 앞에 저 불교 뭐 아는 것처럼 됐던 거 반납합니다. 저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절에를 안 갔어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그러냐? 여기 나오니까 이 번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점수라는 점수문의 방편을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많았다. 이 점수의 방편을 확실하게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도 탁수기 하고 어처등문 여규 기승자 여규 기열자 불가일의 한계이냐. 그러니까 어떤 까닭에 이 돈문이라고 부르면서도 거기에 돈문 가운데도 근기가 뛰어난 자가 있는 것이며 또한 열기가 있는 것이냐 말이지. 그러하니까 불가일례로 한 가지 딱 한 가지로 통일 회귀화시켜서 판기행리. 행리라는 건 뭐냐? 행리가 참 재밌어요. 이게 중국말로 지금도 써요. 싱리. 중국어 하시는 분 알아요? 싱리. 싱리. 행리. 보찜이라는 뜻입니다. 보찜.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여행 가방이 싱리예요. 싱리. 중국에 지금도 싱리를 찾으면 행리가 그거.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왜 행리냐? 그게 여행 그 가방이나 보찜, 단보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싱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그걸 행리라고 불렀냐? 근데 중국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중국 사람도 잘 맨날 쓰면서 대답 못하는 거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물건 이런 거 똥시라고 합니다. 똥시 한문으로 쓰면 동서입니다. 동서. 화이똥시 그러면 나쁜 놈, 못된 놈, 나쁜 아주 그냥 그 똥시가 동서가 물건이에요. 동서가 동력동 선역서가 왜 동서가 물건일까요? 이것도 동서예요. 그냥 동서. 화이통시가 사람도 나쁜 놈 그럴 때는 뭐 못된 놈 그럴 화이통시 뭐.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동서가 물건이요? 중국 사람한테. 중국 사람 잘 몰라요. 자기도 쓰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옛날에 그 도성이나 그런 데 가면 동시서시가 있었대. 동쪽 서쪽 시장이. 거기 가면 없는 물건이 없이 동시서시가만 다 있어서 동쪽 시장, 서쪽 시장에 물건이 많다. 둥시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어. 근데 싱리가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잘 왜 싱리 이가 이게 뭐예요? 담보찜이에요. 담보찜. 그러니까 돈문에도 무슨 까닭이냐? 돈문이라고 불러도 그 중에도 수상한 사람이 있고 열등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수상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담보찜 길을 간단 말이죠. 담보찜 준비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다. 이 심리 여기는 그냥 해석을 그냥 그 행리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어른도 현대 중국어를 모르면 행리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는 담보찜입니다. 우리가 여행길을 갈 때 심리를 갖춰야 되죠. 심리라 행리인데 심리예요. 담보찜 여행 준비. 우리가 길을 갈 때 보조하는 담보찜 준비가 달라요. 먼 길 갈 사람하고 빨리 도착할 사람하고 늦게 도착할 사람이 담보찜 여행 준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귀화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은 금방도 되기도 하고 빨리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열등한 사람은 천천히 되기도 하니까 회귀화 시켜서 무조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니 오늘은 이상하게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도반으로서 제가 이제 도와드린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도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 치고는 누구는 저보고 보림선의 배신자예요. 제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 치고는 좀 별나게 놀거든요. 약간 불교계에서도 사실은 선으로 쭉 거의 저 평생을 돌아보면 선생님한테서 그 영향을 받고 관점을 얻은 게 지금도 작용을 해요. 그 불교 학자 중에 제가 또 존경하는 학자들도 저하고 많이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학자가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은 그 불교적 관점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거 왜 좀 된 후배에서 굉장히 뛰어난 가끔가다 자기가 놀랜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불교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그냥 툭툭 제가 뵀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거 그거 참선하다가 내가 좀 젊을 때 공부할 때 내가 얻은 관점 같아. 그랬더니 자기는 굉장히 놀랍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반성을 해보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얻은 것이 제 삶의 어떤 불교적 관점의 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굉장히 제가 겪었던 삶이 있잖아요. 한 15년을 절에도 안 가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했던 그 삶이 또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삶에 오랜 동안 발이 공중에 떠가지고 나른 거예요. 관념 속에서. 이 일상적인 삶과 떨어진 어떤 그 관념의 세계 속에 논의했던 그 삶이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 발이 공중에 떴던 그 삶을 돌이켜서 뭔가 차분하게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게 참 무섭게도 저는 월폴라 스님이 있어요. 라울라 월폴라 스님이 쓴 What of the Thought라는 영어로 된 책이 있고 번역도 되어 있는데 번역이 오히려 저는 마땅치 않은데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는 그 스리랑카 스님과 저 실론 그 아주 세계적인 명저예요. 불자들에게 읽힐 만한 그 책을 읽는데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부처님이 참 얘기하는 게 우리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친 것이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걸 가르친 거냐라는 것이 들으면서 차분하게 우리 삶에 발을 디디는 어떤 불교를 그 선생님이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라 그래요. 제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사성제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쭉 훑은 그 책인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좀 충격이 아니라 발이 땅에 닿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 뒤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한테 얻은 어떤 불교적인 어떤 전화를 외우던 제 삶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거. 그것과 그 뒤에 제 삶에서 얻은 어떤 발이 땅에 붙어야 된다는 그 현실적인. 또 제가 전공이 유학이다 보니까 유학 경전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은 정말 뜬구름 같은 가르침이다.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백봉 선생님 거기 정통에서 하는 것하고는 저는 상당히 또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누구는 나보고 배신자라고 본다고 해서 제가 혹시 후배가 농담을 했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가 가끔 가다가 세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된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